내용 정리를 조금만 하고 책을 보지. 내 책은 어디 있지? 그래, 뭔가 적을 준비를 좀 하시고 진짜로 이번 시험, 물론 이제 그래프가 안 들어가는 학교들은 또 그래프부터 해서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프를 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이제 거의 시험지에 수열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삼각형 몇 개 안 그려져 있을 거거든. 다 수열로 도배돼 있을 거야, 시험지 자체가. 그만큼 뭐 이번 시험은 그냥 다 수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수열은 크게 말하면은 단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고, 왜 등차 수열 이런 걸 배우냐면 수가 막 나열되어 있는 그 규칙들을 배우는데 뭔가 규칙이라고 할 만한 게 뭐밖에 없냐. 일정하게 더하는 것, 일정하게 빼는 것, 일정하게 곱하는 것, 일정하게 나누는 것. 그럼 그것도 아닌 다른 것, 그건 이제 저기 뒤에 단원 가서 배우는 거거든. 그냥 규칙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등차 수열 배우고 등비 수열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관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 수열을 이제 합해보는 거. 수열을 다 더한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시그마라고 한번 봤던 이제 그거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 귀납적 정의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수열을 이제 쭉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이 좀 생길 테고, 일단 여기에 좀 집중을 한다 이거지. 등차 등비만으로 해도 충분히 어렵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차부터 좀 적어볼게요. 첫 번째, 등차 수열.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고, 이제 그 방학 때 선행들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나 기억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예시를 간단한 걸 좀 들어보면서 갈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은 아시죠? AN.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뭐 첫 번째 항이 2. 얘네를 이렇게 A1 그러면서 첫 번째 항, 뭐 초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잘 아실 테고. 5. 그 다음에 8. 적당히 좀 적어볼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요거를 두 번째 항, 그래서 이렇게 쓰고. 세 번째 항, 그래서 이렇게 쓰고. 쭉 가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저 뒤에 어떤 항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요건 지금 내가 일부러 이런 걸 쓴 건데 3씩 더해가고 있잖아, 일정하게. 그럼 쭉 가서 이런 걸 물어봐. 이렇게 가면은 100번째 뭐가 나오니?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3씩 더해갈 수는 없잖아. 규칙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칙이라는 것을 약간 수학적인 식으로 바꿔 만든다. 첫 번째 항 A1이 2고 두 번째 항 A2는 2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고, 세 번째 항은 또 뭐 또 더할 거야. 2 플러스 3, 이게 지금 5 나온 거지. 5에다가 또 일정한 수를 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정하게 더해가는 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얘를 D라고 하고 공차라고 불렀죠. 공통의 차이, 그지? 일정한 차이. 이게 뭐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러니까 더해가는 거나 빼는 건 다 똑같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차라고 불렀다.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그럼 이렇게 된다 이거지. 쭉 가서 내가 이거를 n번째 항을 찾고 싶어, 일반적으로. 이걸 일반항이라고 부르잖아.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100번째 항이든 1000번째 항이든 물어보는 걸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준비가 되는 거라고. 요건 어떻게 될 게 뻔하냐면, 봤더니 지금 A2가 첫 번째 항에다가 요걸 한 번 더 했죠? A3는 다시 한번 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더하게 돼 있는 거잖아. 왜냐, 한 번 더 했고 거기다 한 번 또 더했으니까. 그러면 n번째 항이란 첫 번째 항에다가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을 n-1번 더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원래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을 찾아라 그러면 출발점으로부터 이 공차라는 것을 넘버 하나 적게 가면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안 더했으니까. 두 번째 항이 하나 더하고 세 번째 항이 두 번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찾은 거지. 일반적으로 저 수열은 항들이 다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시면 3n-1 이렇게 그냥 바로 찾는다 이거죠. 이게 이 수열을 일반적으로 다 표현해 놓은 식이야. 다시 거꾸로 이제 가볼게. 1 넣어. 그럼 2지. 2 넣어. 그러면 5고 3 넣어. 그럼 8이고. 이제 거꾸로 다 찾아낼 수 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궁금했었던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면 100번째 항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다 100을 넣으시면 되잖아요. 300-1
299를 처음부터 30 다 더해서 찾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다. 이게 일반항의 일단 가장 강력한 점입니다. 자, 이건 예시를 들었고요. 근데 공식으로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다시 좀 써볼게. 혹시 이 상황이 좀 이해가 필요하면 예시를 적어놔도 괜찮고, 100번째 항은 3 곱하기 100 마이너스 이렇게 규칙화해서 찾는다는 거죠. 하나씩 다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무튼 수열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제 뭐 이쪽에 좀 적을게. 이거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사실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지금 등차 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 일반적으로 이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고.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를 한 칸 적게 가시면 된다. A1 더하기 N-1의 공차 T. 요거를 공차라고 부른다고 했죠. 일단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 중요한 사실이고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 너무 중요한데 그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 등차 중항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 A, 뭐 X, B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말을 써볼게.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런 말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와요. 라고 할 때 어떤 규칙이 있다는 소리냐면 가운데 항의 2배를 하면 그게 양 옆에 붙어있는 항들의 합과 같다. 요걸 등차 중항이라고 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는데 요게 등차 수열로 잘 이루어져 있대. 가운데 항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양 옆에 있는 항의 합을 반으로 나눈 것과 같다.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로서 많이 쓰이게 돼요. 아니 여기 이미 눈에 보이지 않나요? 5를 2배 한 게 2하고 8을 더한 거랑 같잖아?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 많이 해주게 될 거예요.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를. 일단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막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적어볼게. 일반항을 갖다 조금 더 정리하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 되냐면 A의 N은 D의 N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요 첫 번째 항은 하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냥 A로 쓰기도 해. 그냥 A로 써볼게. A 빼기 T 이렇게 생겼지. 그럼 봐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갖는 특징을 적어볼게. 문제를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풀려면 이제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첫 번째, n에 대한 1차식. 1차식으로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그리고 두 번째, 1차항의 개수,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 D와 언제나 똑같다. 이 식을 써놓고 이걸 말하는 건 쉬운데 이제 우리가 이해해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수열을 줬어. 이게 7n-11이래. 일반항을 줬어. 우린 이걸 딱 보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아, 1차식이네. 이거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지? 그리고 보자마자 알 수 있다고. 뭐를? 공차 D가 7인 걸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건데 요걸 알고 모르고가 이제 문제 푸는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수열을 이런 식으로 딱 줬을 때 1차식이니까 바로 아 이거는 등차 수열. 문제에서 등차 등비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 이건 등차 수열. 그리고 요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바로 공차 D를 뜻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식을 전개해서 풀다 보면은 이 n에 곱해지는 게 즉 공차 D거든. 나머지 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지는 요 개수가 공차를 뜻한다. 까지 일단 감이 좀 있으면 좋겠어. 됐죠?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문제로 갈게. 그래서 마플 교과서를 갖고 온 거니까. 이거 적을 시간 잠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중에 중요해지냐면 이건 지금은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등차 수열의 그 합, 이제 본 적은 있잖아. 등차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 되거든.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이 앞에 계수가 공차의 절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서로 연관이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이거 하나가 떨렁 중요하다기보다는 등차 수열에는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는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다 보면은 얘는 2차식이면서 여기 앞에 계수가 공차의 반이 되거든. 그런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고. 근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요 정도만 얘기하고 책으로 가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그래요.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개념이 막 처음에 이렇게 많지 않아. 일단 적응해야 돼, 적응. 뭐 어딨어? 자, 익히 문제 1번. 이제 하나씩 풀면서 같이 이제 할 텐데, 여기 이런 데를 문제를 못 풀까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등차 수열 그냥 집에서 혼자 해설지 보고 공부해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적어도 너네가 학원을 나왔잖아? 그럼 뭔가 효율적인 방식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풀기 위한 효율적인 방식은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거냐면 쉬운 문제로부터 연습하는 거야. 쉬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주면 누구나 다 풀지. 누구나 다 풀어. 밑에 해설지 보면 다 풀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쉬운 문제부터 약간 행동을 조금씩 교정해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풀이가 있고 내가 조금씩 다르게 적어주는 풀이들이 있을 텐데 그걸 잘 보완해서 기록을 좀 남겨놓으시길 바래요. 이게 쉽고 당연한 얘기들이 되긴 할 거야. 자, 이런 것.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래. A의 5가 8이고요. 그쵸? 일단 쓰는 법부터 생각, A의 8이 26. 그치? 뭐 이런 거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앞으로 항상 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냐? 칸수에 관심을 좀 가져줄래? 그러니까 이거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 원래대로 풀면 A의 5면 A의 5는 A 플러스 4D죠? 아까 n-1D라 그랬지? 요게 8이고 A의 8은 A 플러스 이게 8이니까 7D네 7D 이게 26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책의 풀이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문제는 없지만 칸수에 관심을 가지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걸 딱 보자마자 3칸 차이다. 그죠? 그런 게 좀 자꾸 눈에 들어오면 좋겠어. 이건 등차든 등비든 다 마찬가지야. 3칸 차이니까 이 둘의 차이는 보자마자 3D인 게 아니 식을 이렇게 쓰면 당연히 3D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걸 빼면 3D 차이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3칸 차이 3D 그게 바로 이걸 빼면은 이게 뭐 얼마야? 16? 숫자 뭐 참 맞죠? 16에 18이요?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걸 권장. 앞으로 아주 쉬운 문제지만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어. 따라서 D가 6이다. D가 6이면 뭐 둘 중에 하나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좀 볼 줄 아는 게 필요하고요. 밑에 문제는 뭐 똑같은 거니까 이건 안 할게. 간단히 하나씩만 좀 연습해보고 넘어갈까요? 아직은 뭐 쉽죠? 자, 593에 1번이 있거든. 한번 해볼래? 1번, 2번 둘 다 해보실래요? 우리 이제 숙제는 시너지로 낼 거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한번 수업 시간 때 해보는 걸로 할게.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뭐 대단한 방법이 있지는 않은데 하고 내가 조금 다르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잘 적어놓으면 돼.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일반항을 써. A2 쓰시고 A4 써. 그거 계산한다 이거죠. 수열을 이제 얼렁뚱땅 배우면 안 돼요. 막 급하게 막 문제풀이부터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개념을 하고 있는 거야. 답은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 자, 아직 손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아마 본인 다 푼 방법을 내가 예상해볼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A의 2는 A 더하기 D. 요 N은 이제 A1을 뜻해. A의 4는 A 더하기 3D. 그래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2A 플러스 4D를 한 게 54.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고, 똑같이 A의 12는 A 플러스 11D.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잖아. 시간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13D. 더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2번. 그래서 둘을 연립해가지고 A랑 D를 찾는 거지. A랑 D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A14는 우리가 구하는 A의 14란 A 플러스 13의 D일 테니까 얘네만 알면 이것은 구할 수 있다. 아마 이제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그거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연립하는 걸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대로 푸는 방법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자꾸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쉬운 문제로 하라고 하잖아. 혹시 이거를 보고 생각난 게 뭐 없나요? 아직은 없을 텐데. A2 더하기 A4를 보면 뭐가 생각나게? 얘는 보자마자 이 A3이 생각나야 돼. 그래서 아까 등차 중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등차 수열에서 양옆의 항 더한 게 가운데 항의 2배다. 그런 성질을 거꾸로 말하는 거는 쉬운데 이렇게 써먹는 게 중요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A2랑 A4를 더하면 그 가운데 A3이 있잖아요. 그것의 2배랑.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A3이 27을 알아내셔야 되고, 중앙을 쓰면 등차 수열을 훨씬 잘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12하고 A14를 더하면 그게 254래. 당연히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눈에 들어오면 된다고? 이게 이 A13이 눈에 들어오면 돼. 이들의 가운데 항의 2배라는 거죠. 더하면. 그럼 이게 127인가요? 127이요? 아니, 요게. 이게 254니까. 아, A의 13이 127. 자,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봤지. 내가 아까 뭐에 집중하라 그랬어? 칸수의 차이를 보라고. 봤더니 10칸 차이야. 즉 공차를 10칸만큼 간 게 100이랑 같다. 공차 D는 10이다. 그랬죠? 그럼 공차 D가 10인 걸 또 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의 14 아니야? 그러면 처음 수열을 배운 친구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랄까? 비효율적인 행동이 뭐냐면 A의 14를 구하래. 아, 그럼 이제 아직 우리가 초항을 모르잖아. 첫 번째 항을 몰라. 첫 번째 항을 알아야 A 더하기 13D를 할 수 있거든.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다시 첫 번째 항을 찾아. 물론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수열은 A의 14는 이 주변을 빨리 찾으면 돼요. A의 13에서 공차만큼 한 칸 오면 되는 거 아닌가? A의 13을 127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첫 번째 항으로 갖다 돌아올 필요는 없는 것이야. 그럼 얘가 그냥 134잖아. 137이잖아. 공차가 10이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몸에 배도록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이 일반항의 시계만 탁 틀에 박혀가지고 첫 번째 항 더하기 연립 이렇게만 찾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요거를 반드시 잘 연습해 줍니다. 요걸 내가 개념을 한번 정리해 줄 건데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거냐면 이거 두 개 더했지. 54 해놓고 이거를 그냥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연립하고 있으면 안 돼. 얘를 한번 2를 나눠봐. 요 식을 2로 나누면 이게 A 플러스 2D가 27이야. A 플러스 2D가 즉 A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바로 중앙으로 찾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거지. 식을 이렇게 연립해놓고 찾지 말고 중항을 쓴다. 중항을 쓴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 등차 수열은 중항에 대한 생각을 언제나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 등차 수열은 칸수의 차이를 잘 읽는다. 요게 일단 지금 핵심이에요. 칸수 차이. 이거를 또 여기서 A 더하기 2D는 27, A 더하기 12D는 120 이렇게 하지 말고 칸 차이를 바로 등차로 바꿔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소리예요. 지금 아주 쉬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개념을 살짝만 적어볼게. 그 A를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동 요령을 좀 기억해 주냐면 A의 N 더하기 A의 M 이렇게 항이 합으로 주어질 때가 있고 A의
n 빼기 a의 m 항의 차가 주어질 때가 있어. 물론 우리가 별 생각이 없으면 이거 식으로 만들고 식으로 만들어서 값 쓰고 이거 식으로 만들고 식으로 만들어 값 쓰면 될 거야. 근데 그보다는 뭐가 효율적인 방법이냐? 등차 수열을 항을 합을 주잖아요. 얘는 중항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들의 가운데 항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예를 들면 A의 3 플러스 A의 27 뭐 이렇게 줬어. 연달아 있지 않다고 중항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럼 얘와 얘의 중항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봐. 이게 A의 15야. 이 둘을 더한 것은 A15의 2배랑 같다고. 자, 중항이라는 게 이렇게 연달아 있어서만 중항이 아니고 똑같은 간격으로만 떨어져 있으면 다 중항, 그러니까 중항이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중항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수열 개념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멍을 때리고 있으면은 기말고사도 그냥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어. 그 다음에 항이 차이로 주어져 있지. 요것은 칸수를 이해하라는 소리고, 칸수를 이해한다는 소리는 자, 등차수열의 항을 빼잖아요. 얘는 공차의 정수배로 언제나 나타나겠지. 항끼리의 차이는 다른 건 다, 왜냐면 A가 없어지잖아. 얘가 A 더하기 2D고 이게 A 더하기 11이면 여기서 이걸 빼든 여기서 이걸 빼든 어쨌거나 공차의 정수배만 딱 남게 돼 있어. 그게 칸수를 효율적으로 읽어내는 방식이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합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문제 풀고 한번 본다. 또 100%야. 알려줘도 시험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또 A 더하기 뭔 D 해갖고 그냥 또 꾸역꾸역 이렇게 풀고 있어. 시험을 못 보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쵸? 혹시 밑에 거 했니? 한번 잠깐 시간을 더 줄 테니까 밑에 거 좀 해보시고. 가로 2번이요. 뭔가 새로 배우면은 일부러 연습해야 돼. 근데 일부러 연습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못하는 거라고. 이런 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등차수열만 해도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알고 가도록. 혹시 여력이 좀 있는 사람 밑에 것도 하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래, 할만하죠? 이 가로 해보면 볼게요. 얘가 어때? 이걸 넘겨봐. 칸수가 보여? 6D가 10이라고 쓸 줄 아셔야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게 어때요? A2의 3배라고 볼 줄 알아야 돼. 주어진 조건을 가장 심플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게. 그렇지. 왜냐하면 얘네 둘이 더한 게 2A2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된다고.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더해. 이걸 더할 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도 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면 가운데 항에다가 항의 개수만큼 곱하면 합을 구할 수 있게 돼. 한가운데 항에다가 항의 개수만큼 곱하면 이게 이걸 더한 거랑 그냥 똑같다고. 이 등차 수열의 대칭의 성질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한번 써볼게. 2, 4, 6, 8, 10을 구하고 싶어. 더한 거를. 이거 쭉 더하면 되지. 근데 한가운데 항에다가 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그게 합이 된다고. 지금 여기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냐면 이게 한가운데 항이죠. 여기에다가 항의 개수가 3개지. 곱하면 그냥 이거라는 거야.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줘야 된다. D가 2고 요거 했더니 A의 2가 5잖아. 구하는 게 A의 10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풀 때 초항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 항이 아니고 A의 10은 A의 2에다가 공차만큼 8칸만 더 가면 되잖아.
칸수의 차이에 계속 집중하라고. 5죠? 16이네요. 그래서 21 이렇게 찾는 게 맞다.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 얘기고, 자, 요거 한 1번만 더 줄게. 594번. 그러니까 이런 팁들이 좀 몸에 익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일반항식 쓰고 있고 막 식을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거든. 시간 때문에라도. 요 합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면 다시 나올 거니까. 그래, 아주 이제 탄력이 붙은 사람들 좀 잘하는데. 뭐 이렇게 나온 거 해볼게. 혹시 그래, 지인아, 뭐가 보여? 아, 그냥 바로 보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민승아, 혹시 이거 생각나는 거 없니? A7이 뭐? 얼마? 그렇죠. 그 연습이라고. 괜찮지? A6이랑 A8을 더한 게 A7의 2배거든. 근데 그게 빵이면 그렇지. A7이 0이지. 야, 그러면 이거는 A7은 값이 없다. 그러면 A6이 3이거나 마3이란 소리예요. 뭐 발전 문제라고 써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일단. 거기까지 썼는데 뭐가 중요한 소리야? 공차가 양수인. 앞으로 우리가 수열을 파악할 때 등차 수열은 아까 1차식이라 그랬잖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당연히 공차가 양수면 수열은 증가하고 공차가 음수면 수열은 당연히 감소해. 그냥 그 구조가 뭐 이견이 없잖아요. 근데 공차가 양수면 A7이 0이면 이게 수열이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서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여기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의 6이 마3인 걸 알겠습니다. 증가해야 되니까 당연히 7항보다는 6항의 값이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게 아니고. 공차가 양수라고 써있잖아. 그럼 A6이 그렇고 A7이 제로면 그냥 공차 D가 3인 것도 알게 됐네. 그럴 때 A2를 구하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A2를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알만한 항으로부터 생각해. 이게 제일 간단하지 않니? A7에서 칸수 5칸 뒤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계속 하도록 합니다. 등차 수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첫 번째 페이지에서 거의 다 한 거야 지금. 자, 뭐 내가 너무 선생님은 수열을 막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좀 빨리 말했거나 못 알아듣겠는 거는 짚어서 질문해 주셔도 돼요. 괜찮? 민정 괜찮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고. 그래서 이 마플 교과서는 이 마플 교과서를 지금 뭐 쭉 가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좀 곁들여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잘 갖고 다니세요. 자, 봐볼게.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3이 등차 수열인데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AN은 찾을 수 있죠. AN 찾으세요. 이런 건 뭐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아. 첫 번째 항이 88이고 그치? 공차가 마3인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을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되겠네. 이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 했더니 뭐 마이너스 33n에다가 플러스 91이야.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이라는 게 그냥 이게 언제 음수가 되냐 그걸 찾으라는 소리죠. 그지? 뭐 그냥 숫자 대충 집어. 이게 1 넣으면 양수, 2 넣으면 양수 그렇잖아. 그 뭐 하나 숫자 잘못 썼죠? 아무튼 그랬어. 뭐 이건 숫자 맞나? 그치? 그럼 n에다가 한 30 넣어봐. 30 넣어도 아직도 양수지? 그럼 n에다가 31을 집어넣었더니 그때부터가 음수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은 그때다. 그냥 그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 뭐 문제 없고. 그 이제 우리가 그 수열에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집어넣는 거는 자연수밖에 안 되는 거야. 뭐 그건 당연한 소리고. 자, 됐습니다. 특별히 문제 없는데 연습 하나만 해보죠. 거기도 그 596번 한번 밑에 봐보세요. 596.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할 수 있으면 돼요. 막 되게 막 대단한 게 있진 않으니까. 이런 건 일반항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을 내가 잘 해볼까? a 더하기 2d 더하기 a 더하기 4d 이게 마이너스 84. 다시 한번 쓰면은 3a 플러스 6이네. 3a 플러스 6d야. 그게 마이너스 84. 그럼 요걸 3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고 a 플러스 2d를 했더니 이걸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8인가요? 28이 아닌데? 얼마야? 아, 맞니? 마이너스 28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3으로 나눈 거야, 이것을. 근데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원래 거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가운데 항 곱하기 3배를 한 게 마이너스 84. 이렇게 찾는 거를 연습하는 소리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이게 A3이잖아요. 그 중항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푸는 거야, 문제를. 그래서 일부러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하면 저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중항을 썼어. 그래서 A의 3이, 그러니까 3A3이 마이너스 84 알았고요. 그럼 저 가운데 똑같죠? 3A4야. A4가 쟤네 셋의 가운데 항이 맞다고. 마이너스 75죠. 방금 쓴 게 A의 3이 마이너스 28. 이거 나누면 되니까. A의 4가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칸수를 인식해라. 그러면 한 칸 차인데 이렇게 간 걸 보니까 공차가 3이네. 뭐 얼추 알았어.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이란 세 번째 항에서 공차만큼 뒤로 두 칸 들어가면 된다. 앞으로 뒤로 자유롭게 왔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28이고요. 빼기 6을 하겠네. 마이너스 34네. 첫 번째 항이. 그러면 공차랑 첫 번째 항을 아니까 일반항 찾아가지고 찾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일반항 10까지만 쓸게. 마이너스 34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공차 3 했더니 3n 마이너스 37. 이게 처음으로 양수가 된대. 당연히 13번째 항 아니겠어? 그래, 어렵지 않다고요. 자, 그런 정도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이제 진도만 나가다 만약에 끝나면 밑에 거기 유제를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자, 넘겨볼까? 그 다음에 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뭐 만들었다. 그냥 이런 게 다 그냥 유형이야. 다 그냥 등차 수열의 다양한 유형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요 35가 그럼 몇 번째 항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몇 번째 항일까, 민준아? 어이구, 보통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죠? 이 x10이 있고 35가 있는데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11번째 항, 이게 12번째 항이라 이거지.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다음 거라고 11항이라고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럴 때 공차랑 x6을 구하래. 할만하죠 뭐. 어디? 아니 이게 초항인 건 알잖아. 이게 두 번째 항이라고. 그럼 얘가 11번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2번째 항이라 이거지. 근데 요 10을 보고 이걸 11항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건 찾았습니다. 찾았고 A의 6이라고 하는 X의 6을 구하래. 이게 뭐 굳이 말하면 A의 7이지 않겠어요? 일단 뭐 구하라는 걸 구할게. 여기도 뭐야? 공차 D를 구해. 그러니까 이것만 알잖아, 숫자를. 그럼 12항이고 1항이니까 이게 몇 항? 11칸 차이 아니냐고 이거. 그치? 근데 11D가 얘네 둘의 차이와 같아야 되잖아. 33이라 이거죠. 그래서 칸수를 읽는 게 아무튼 계속 중요해요. 공차가 3이고요. 나머지 그냥 하면 되죠. X의 6은 뭐 A의 7이니까 이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6번의 공차. 이것은 20. 하는 거 어렵지 않다. X6을 찾으라는데 X6이 그 수열의 관점으로는 7번째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7항이고 첫 번째 항 더하기 6D 이렇게 한 거란 거지. 그랬어. 어렵지 않습니다. 뭐 거기 밑에 있는 거 그냥 집에 가서 해보시고 다음 유형을 볼게. 요거는 하기 전에 살짝 적어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문제 그래, 필요한 거 적고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이거? 근데 X6이 A7인 건 알겠니? 그러면
이게 첫 번째이잖아. A의 7은 A의 1 더하기 7-1의 공차. 이렇게 한 걸 하는 거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익힘 4번 하는 데다가 살짝 적으면, 봐. 세수가 등차 수열. 문제에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아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등차 중앙 생각하라 그랬지. 그 등차 중앙을 생각할 거면은 뭐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이 하나 있어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A. 그럼 A 더하기 D.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그냥 세수가 등차 수열 이렇게 잡아야 될 때가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보다는 뭐가 조금 더 낫냐?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는 게 간격을 똑같게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돼. A, A-D, A-D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요. 간격이 뭐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D가 뭐 반대로 나오겠지. 근데 기왕 그럴 거면 이렇게 잡자는 거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A-D, A 플러스 D 이렇게 대칭으로 잡으면 뭐가 장점이냐면 합했을 때 공차가 없어지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수열을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식을 풀 때요. 자, 아니 간격이 D인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든 어차피 미지수로 잡는 거니까 상관이 없거든. 자, 한번 해볼게. 1번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래. 이렇게 내가 잡아보려고. 그럼 A-D, A 플러스 T 세 수를 이렇게 잡았어. 그랬더니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게 다 더하면 3A밖에 안 남잖아. 이게 12래. 따라서 A가 4인 걸 바로 알아. 그 다음에 곱이 48이래. 그러면은 A-D 그리고 A 그리고 A 플러스 T 했더니 이게 48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 합을 간단히 써먹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잡았으면 더해도 D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니까. 아무튼 계산을 간단히 하고 싶은 거지 뭐. 그럼 쓸게. 4-T 4 플러스 T 48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12니까 뭐 16 빼기 D제곱이니까 D가 뭔지 쓸만하다 그죠? D가 2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 D제곱이 12잖아. D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돼. 근데 D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D를 둘 중에 뭐를 줘도 그냥 이 좌우가 바뀔 뿐 세수는 똑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뭐여도 상관없는 거다. 그죠? 세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D가 2라고 하면 2, 4, 6. D가 마이너스 2라고 해도 6, 4, 2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요. 밑에 요 문제가 있거든. 요건 한번 직접 해볼래? 세실근이 등차 수열. 세수가 등차 수열인 거야. 근데 여기에 해래 그게. 그럼 잠깐 읽어보시고. 요거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고. 방학 때 했던 것처럼 아주 센 기초를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대칭성 있게 노래. 등차 수열에서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게 대칭성입니다. 근데 일단 이거 3차 방정식 세실근이니까 그냥 이렇게 놔도 된다 이거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득이 없잖아. 대칭성 있게 놓는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칭성 있게 놓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식을 풀기에. 이렇게 놔볼게. 그러면 왜 이렇게 놓냐면 예를 들면 지금 세실근이니까 이게 알파.
이게 베타, 이게 감마. 이 소리거든, 지금.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 근데 당연히 우리가 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들을 더한 게 6인 걸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더하세요. 더할 일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해. 그러면 3A밖에 안 남아. 그게 6이래. 아, 이게 편한 점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놨어봐. 그럼 얘네 셋을 더한 게 6. 그냥 식이 하나 있을 뿐이지 뭐가 구해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대칭성 있게 잡는 것이 뭔가를 바로 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편리한 점이고요. 일단 그럼 A가 2인 걸 알았다? 혹시 그 다음은 어떻게 해? 여기서 이제 딱 반으로 나눠지거든? 그럼 어떻게 하긴요? 그럼 E-T, E 플러스 T가 세 실근이니까 두 개끼리의 곱이 마사 이걸 이용하셔야죠. 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A가 2면은 세 실근 중에 하나를 구한 거잖아? 베타가 2라고 구한 거죠? 그는 대입해서 찾는 거지. 이것도 이거 갖고 저 두 개끼리의 곱이 마사 이거 쓰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A가 2인 걸 찾음으로써 세 실근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거든? 여기서 이렇게 보통 많이 하더라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모르세요? 막 이러면서 두 개씩 곱해. 2 곱하기 2 플러스 t.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2 마이너스 이거 알지? 근과 계수 관계 그 중간 거. 이게 얘분의 얘 해가지고 마4잖아. 이게 마4인 걸 여기서 막 d를 풀더라고. 그 얘기가 아니야. 세 근 중에 하나를 근을 찾았잖아. 근을 찾았으면 대입해서 찾는 게 제일 빠른 거지.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2를 해 넣으세요. 그럼 8 빼기 24 빼기 8 빼기 k는 제로. 이게 그냥 만족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찾는다.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데 이걸로 풀면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생각을 하시고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넘길게요. 네, 그런 이제 잘 모르겠었던 팁을 잘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사실 별소리는 아닌데 오랜만이니까 내가 하나만 그 짚고 넘어가는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으냐면 그 1학년 때 있잖아. 나머지 정리 배웠죠. 아주 싫었지. 어렵거든. 나머지 정리를 지금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머지 정리의 그 식의 형태를 조금 기억을 해줄래? 이게 그냥 계속 나온다고 보면 돼.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수투에서도 꽤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기억해.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를 뭐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잡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럴 때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였었던 거냐면 이 r을 구할 때 그냥 얘가 0 되는 걸 여기다 넣으면 된다. 즉 f의 a가 즉 r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죠. 이게 핵심이었지. 아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양변에 x 대신 a를 넣어봐. 그럼 fa고 이건 없잖아. 얘만 남잖아.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 그렇다. 그래서 저런 문제에서 이 표현이 중요한 건데 fx를 잘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서 x-1로 나는 나머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f1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제 앞으로 써먹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1학년 때 니네 배웠지? 라고 치고 그냥 계속 나와. 계속 나오니까 모르면 안 돼. 문제에서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equal, 즉 f1을 말하는 거야. 식의 구조를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수투에서도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 끝났어요. 이걸로 자 내가 써볼게. 바로 위에다가 얘로 나눈 나머지가 f-1이고요.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f의 1이고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f의 2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0 되는 걸 넣으면 돼. 왜냐면 그래야 이 몫을 날려버릴 거 아니야.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인 거니까 f1의 2배는 f-1 더하기 f2와 같다. 이렇게 등차 중앙수라는 소리죠. 다 우리가 충분히 배운 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말이 하나 더 있네.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잖아. 나머지가 0이래.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f의 -2는 0. 요걸 연립해갖고 이제 a랑 b랑 차지한 소리예요.
찾는 건 계산이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지? 나머지 정리 알아야 돼. 됐죠? 그 밑에 606번을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풀려고 주는 시간 동안 개념을 혹시 못 알아들은 게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시고. 한 몇 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개념을 계속 나가면 힘들죠? 그냥 사고력을 위해서 해보라 이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야,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다 배운 것들이라서. 잠깐 써볼게. 잘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하셔도 되는데 지수법칙을 모르진 않잖아. 저게 2에 A 플러스 C거든. 여기서 B를 빼는 거 아닌가요? 그게 32라고 일단 준 거예요. 자, 조금 생각하시고. 지수법칙을 그새 까먹었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 밑에 거는 이건 이제 중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A 플러스 C 더하기 AC를 했더니 그게 26이래. 당연히 이렇게 써진 식을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야 되는 거지. A 플러스 C 플러스 A의 C, AC 1씩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1씩 더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양변 1씩 더했어. 왜 1씩 더해? 이거를 그 부정방정식처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게 A 플러스 1 그리고 C 플러스 1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랬다. 인수분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야 돼. 그거는 그 수학이 어떤 단계상 기본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쵸? 부정방. 자, 여기서 생각해. 구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중앙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2B입니다. 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니까 A랑 C를 더한 게 2B랑 같아요. 그러면은 2의 B가 32죠. 따라서 B가 5지. B가 5야. 자, B가 5면은 우리가 A, B, C가 요 순서대로 쪼로록 등차수를 이룬대. 근데 가운데 항이 5인 걸 알았어. 그럼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수열을 다시 재구성하시면 돼요. 얘는 A보다는 O-D라고 쓰면 좋겠고 얘는 그렇다면 O 플러스 D라고 쓰는 게 좋겠어. 등차 수열 아닙니까? 공차 D를 상정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B가 5인 걸 알았으니까. 그렇겠지? 자, 이제 마무리할게, 마무리. 여기다 넣어야죠. 그러면 A 플러스 1이란 여기다 1을 더하라는 소리인데 6-D네.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C 플러스 1이란 여기다 1을 더하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C 플러스 1은 6 플러스 D예요. 그랬죠? 그 계산을 해주라는 소리인 것 같다. 그지? 그럼 얼추 문제 없이 될 것 같아. 6-D 그리고 6 플러스 D를 곱한 게 이걸 27이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 따라서 D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3이죠 뭐. 아니면 마삼이라고 하든가. 마삼이어도 성립합니다. 여기 바뀔 뿐. 뭘 구하라는 거지? A, B, C를 곱하래. 그럼 D가 3이니까 수열을 다시 완성하면 2, 5,
8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D를 마3이라고 하면은 8, 2, 5, 아니 8, 5, 2 이렇게 되겠지. 그냥 다 곱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 자,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거기 이제 뭐 그만할 거야. 잠깐 쉴 건데 옆에 페이지에 그러니까 뒷페이지죠. 프린트로 보면은 조화수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책에 있지만 안 할 거고요. 교과 과정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을게.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뒤에 그 등차 수열의 합을 조금 나가야 돼. 거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쉴게요.